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5월 첫 주 월요일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일본의 도쿄와 런던 시장이 휴장해서 한산한 가운데 주가와 국제 가격 모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4월 증시를 마감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장윤정입니다. 지난주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지난주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다시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0.3% 오른 12,810.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이나마 올랐습니다. 0.04% 오른 2,874.5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0.2% 뛴 1,363.6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4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지수가 67.6으로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물론 지난달 기록했던 70을 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월 로이터 미시건 소비심리평가지수도 예상 밖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9.8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보다는 좀 다소 상승했다라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개인 소비지수와 3월 개인 소득 역시 0.6%, 0.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지수 향상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이렇게 부진을 하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 구타이어는 지난 1분기 조정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12%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세계 최대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지난주 장에서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주 장에서 2.9%,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매출 하락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 태블릿 PC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먼저 미국장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땠나요? 갑작스럽게 주말을 잘 보냈냐 그랬는데 네. 사실은 지난 주말에는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네. 보니까 제가 대답이 상당히 썰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만드는 데에는 미국 증시가 의외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네. 사실 미국 경제에 관심을 높은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의 최전성 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세라는 것은 이제 금리는 좀 이렇게 저금리 수준 유지하고 달러는 약세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업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원래 경제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사실 금리도 좀 높아져야 되고 네.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그만큼 예측이 좋아지고 예측이 하기가 쉬워지고 기업이라든가 투자 전략을 강구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는 지금은
서로가 그 경제 실상과 그다음에 그 금융 변수 간의 다이카타마이즈 서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네. 기업은행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느 쪽을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 보고서의 그 결론에 특정국을 가장하는 이러한 그 경제라든가 증시를 보는 것은 이제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의미가 이렇게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세계가 증강현 시대 모든 것을 그 보이는 이러한 그 증강현실 그 시대가 됨에 따라서 이 정책 측면이라든가 네. 이렇게 국민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있습니다는 경제 활동의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레벨 플레이잉 필드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국의 종전의 이론대로 경제 실상이 좋으면 금리라든가 이런 경제 변수가 좋아진다, 금융 네. 변수가 좋아진다. 이러한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이렇게 들어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과처럼 이렇게 실물 경제와 금융 변수 간에 서로 따라노는 이런 네.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나 투자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한 국가에 이렇게 그 국한된 이러한 그 도메스틱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이 시각을 보다는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그 플레이어적인 이런 이거 시각을 갖고 있어야 주식이라든가 기업 경영에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미국 경제 관련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은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2010년대 세계 경제가 일종의 종전의 그 경제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젤리형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네. 사실 그 이전의 세계 경제와 확실히 다른 모습에서 개별의 그 경제 주체들과 투자자들도 활동 영역이 상당 부분 달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처럼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돈이 이렇게 될 때는 사실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변수에 의해서 경제 주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 실적이 달러 약세와 함께 개선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장 체감적인 쪽에 그 기업들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지수 부담 속에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집권당에 대한 경제 평가도 사실 그 모든 변수가 한데 체감적으로 와닿는 그래서 성장률보다는 고용이라든가 물가 같은 이런 체감적으로 와닿는 이런 거에서 집권당의 이렇게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대목들이 지금 속속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 종전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보면 어떤 그 집권당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권당이 불리하게 나오는 것은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은 괜찮다 하더라도 또 종전의 입장에서 그런 큰 그림대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 집권당이 좋은 평가를 나오겠습니다는 지금처럼 니프티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다음에 금융 변수에 있어서는 리얼 섹터 즉 실물 경제와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 간에 서로 따르는 다이카타마이즈 이분법 경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중하위 계층의 고용과 소비의 물가가 얼마큼 개선되느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 지수가 얼마큼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새롭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 그 나라 국민들의 집권당에 대한 평가도 달리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대목은 사실 카오스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카오스 시대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금값이면 금값, 주식이면 주식 해서 좋은 측면이 있어서 종전처럼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낙관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측면은 항상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보되 그 이면에 있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도 언제든지 환경이 바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 보면 이러한 대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왜 경제는 좋은데 네. 이렇게 달러는 약세가 되는가 또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측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네. 대목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가셔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이따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제 성장률에 실망한 이머징 증시들 지금 약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장윤정 캐스터 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마켓은 서로 다른 재료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 주 마감된 상하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지난주 0.8% 뛴 2,911.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6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5일 동안에 무려 14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이 증시 상승에 도운 재료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됐는데 0.3%포인트 증가한 101.7로 나타난 것도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수 반등폭은 조금이나마 제한적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H지수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내림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0.8% 내리면서 13,208.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나왔던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정부의 또 이런 지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홍콩 H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T와 소비재, 원자재, 부동산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실망감의 페트로차이나와 중국 인수보험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상승한 종목도 있는데요. 건설자재와 전력주, 석탄주는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도 센섹스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0.8% 이상 빠지면서 19,135.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요. 장 막판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다가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도 경제 성장세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앞으로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비용 증가 우려로 금융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과 석유주도 내림세를 같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도 확인합니다. RTS 지수 역시 내렸습니다. 0.1% 빠지면서 2026.94포인트에서 지난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증시에 영향을 그대로 미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로즈네프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상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내렸고 헬스케어주는 소폭이나마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0.7% 오르면서 66,132.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재정 적자 축소와 주요 재정 수지 확대와 같은 이런 경제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새로운 원유층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생생 댓글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 티켓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 가치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이후 3일 연속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리고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적절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고치 기록한 위안화 사둘까 팔까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먼저 그 사상 최고치 기록한 위안화, 현재 그 현상부터 짚어주시지요. 예, 그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그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최근에 그 대내 위안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맞물려서 위안화 가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안화 환율을 얘기할 때 마지노선인 6.5 위안을 언제 붕괴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제외환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2005년 7월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이래로 처음으로 달러당 6.5 위안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미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높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향후의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안이 많습니다. 뭐 네. 중심 통화 문제라든가 달러 약세가 언제 하든가 달러 가치가 얼마큼 폭락할 것인가 국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해서 위안 시장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변수가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위안화 환율과 맞물려서 브라질의 그 헤어라 가치도 상당히 가치가 좀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양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존 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부존 자원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부존 자원을 많이 확보한 이러한 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그래서 네. 2010년대에는 세계 경제 성장 동일에서 부존 자원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장 동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그 외환시장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상당히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마 그 방송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은 대체로 위안화 가치가 빨리 이렇게 절상되는 데는 어떤 요인이 개재됐을까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중국이 3월 말 IMF가 신흥국들의 인플레 문제 대처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금리 인상 맞은 것은 한계가 같고 사실 그 인플레가 코스트 푸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국 통화의 그 강세로서 물가 대책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그 정책 권고가 있었습니다는 네. 이런 것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기조가 그 성장보다는 인플레 안정 쪽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이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대책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팔리스 믹스를 통해서 이 물가에 따른 부담을 좀 분산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이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미 달러 약세에 따라서 각국들의 탈달러하고 이렇게 조짐이 가속되는 가운데 이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위안화가 국제화로서 빠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역시 강세 통화로 이렇게 예상되는 위안화의 그 보유 심리가 지금은 경제가 그 불안한 가운데도 세이프 헤븐 커런시로서 위안화가 부각되는 점 네. 이런 것이 위안화 국제와 맞물려서 통화가 강세가 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최신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의 상파울루의 물가가 미국의 뉴욕 물가보다 비싸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인터넷 신문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인용할 때는 통화 가치를 감안한 물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네. 물가 수준은 아무래도 선진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외와 같이 강세가 통화되다 보니까 요거를 같은 통화 베이스를 이렇게 할 때는 네. 통화 베이스 할 때는 브라질 물가가 높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매스컴에서 잘못 얘기하고 그것을 경제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대로 인용한 상태에서 해외와 같이 물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각국의 그 물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재되기 때문에 표시 통화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 통화를 동일하게 하는 상태에서 브라질 물가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만큼 브라질의 물가가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해외와 가치가 강세가 되는 타임에서 달러 표시가 되면 브라질의 그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환율과 결부돼 있다 그래서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라질 물가가 그렇게 크게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해외와 가치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로 표시된 브라질 물가는 그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주변의 이유들이 중국 자체의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달러화 하락의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중국 환율이라는 것은 네. 중국 이외의 요인이 아니라 그 중국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중국 변수고 네. 그다음에 항상 위안화 가치가 절상된다 하는 측면은 다른 쪽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요인이 지금 없어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요인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입니다. 여기에 네. 합쳐서 중국 이외의 요인들이 위안화 절상을 더 가속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이 미 연준 회의 결과와 그 다음에 버냉키 기자의 첫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 대내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측면, 그 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내적 측면에서는 사실 그 대선에 승리할 만큼 경기 부양을 확실히 이끌 수 있는 네. 정책 수단이 상당히 적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경기를 이끌려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기를 대내적인 경기 제약 요인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 정책 당국자인 가이튼이라든가 맨 버네키가 강한 달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제약 요건 때문에 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출에 의존을 하면 미 달러 약세가 돼야 되는 이러한 쪽의 시장에 읽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당국자가 강한 달러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모든 통화에 대한 그 달러 패리더시 특히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지수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만큼 위안화도 절상되는 요인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위안화 절상 문제가 화제가 되는 것은 중국 자체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측 요인에서 미 달러 약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반사적 측면에서 미국 측 요인이 위안화 절상을 가속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환율을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이렇게 이쪽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 네. 문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시청자분한테 전달해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령 똑같은 각도에서 경제 변동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절하든 절상이 되면 네. 다른 측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더라도 사실상 이쪽에 달러 약세가 될 때는 이게 절세 상황이 되고 이쪽에 달러가 강세가 될 때는 중국 측 요인이 없더라도 절하가 되는 이런 쪽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환율을 볼 때는 또 시장 단계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격 변수와 달리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양면을 항상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의 요인과 네. 미국의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일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지금 모든 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가 좋고 세계 중심축이 나옴에 따라서 네. 나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대선이 내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달러 약세 기조가 쉽게 변경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절상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시각은 그렇군요. 중국은 시장 환율 제도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시가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청자분께서 하루의 환율 변동폭을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켓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에 환율이 얼만큼 절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5% 정도는 절상시켜 나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빨리 절상하면 중국의 수출 구조 자체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세계에서 1등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는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환율에 의해서 많이 나가는 이런 주력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생각보다 많이 될 때는 경기라든가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출과 경기에 미치는 생각해서 5% 절상될 그렇게 봐하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가 인플레 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고 미국 쪽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 절상폭이 커지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 대전 시각에서는 올해 안에 한 7% 이상 절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 들어서는 절상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상에 맞고 또 미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풀고 또 중국이 지금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중국 중심의 파악 스니커 체제를 앞당기는
이러한 목적이 부합되기 때문에 네. 당초 예상됐던 매년 5%의 절상보다는 매년 한 7에서 8%의 절상 쪽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이 국제 경제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불균형이나 글로벌 환율 전쟁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상당 부분 도움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글로벌 불균형 보면 사실 신흥국가, 선진국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신흥국은 중국이고 그다음에 선진국은 미국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중심적인 그 트윈폴라 양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이렇게 요약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 글로벌 환율 전쟁의 소지는 상당히 강해질 거렇게 보이는데요. 네. 다양스럽게 중국 내부적 요인과 미국 요인이 서로 결부돼서 양쪽이 이제 국익이 부합되니까 사실 달러 약세라든가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라든가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가면 미국과 중국 간의 요인은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세계 글로벌 임밸런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볼 때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에도 도움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글로벌 불균형의 그 해소에 도움될 경우에는 환율 전쟁이 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증시 투자 입장에서는 올해 주식 투자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작년 8월 이후에 불거졌던 글로벌 환율 전쟁을 많이 꼽는 시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빨리 위안화가 절상됨에 따라서 증시에서 가장 큰 현안인 이런 그 글로벌 환율 전쟁의 소지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절상이든 절하든 양변성을 갖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위안화 절상, 달러 약세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차원에서도 글로벌 불균형을 좀 해소한다든가 글로벌 환율 전쟁을 좀 해소시키는 이런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이 예. 지금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절상됨에 따라서 중심 통화가 위안화로 이렇게 바뀌게 될 이런 부각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겠나.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중심 통화로 빨리 가져가자는 노력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실 의도했습니다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길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네. 위안화를 결제 통화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제적인 책임을 생각해서 IMF, SDR이라든가 이런 준비 통화로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중심 통화로 하자 이런 쪽의 입장이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노골적으로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위안화로 중심 통화로 삼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국제 위안 시장에서 속속 비추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 IMF에서도 이 준비 통화의 SDR의 마스켓 통화에서 이 하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그 모습까지 이제 오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당초 예상보다 중심 통화로서 위안화가 위상이 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세계 경제 질서가 당초 예상보다 지난번 한번 차이메이커라든가 그다음에 팍스니까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보면은 수출 규모라든가 외환보라든가 그다음에 GDP 규모로 볼 때는 미국 이상의 위상을 가질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 중심으로 가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세계 경제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간다면 이 리얼 섹터, 실물 경제의 일종의 배인간, 동맹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 섹터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쪽의 세계 경제 질서 모습이 중국으로 가는 이런 체제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역시 중심통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심통화도 지금도 빨리 가고 있다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차이메리카와 팍스니까 시대가 앞당겨진다면 네. 위안화로 그 중심통화를 가져가는 이 시기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국제사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재테크 차원에서 위안화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단순한 재테크 차원에서의 보유 외에 위안화 투자와 관련한 투자 상품들, 좋은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린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에 말씀드렸던 그 금융상품 소개하려면 네. 상당히 좀 시간을 걷고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네. 방송 시간이 얼핏 다가서 아마 짧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안화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절상이 된다면 사실 위안화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다. 중장기 차원의 재테크를 접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단기적인 이렇게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위안화를 보유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한 가지 한국은 이종 통화에 대해서 시장의 직거래 시대가 아직까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달러를 바꿀 때보다는 위안화 같은 이종 통화를 바꿀 때 수수료가 좀 많습니다. 네. 이런 수수료가 높은 것을 좀 감안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각도에서 위안화를 직접적으로 재테크사라서 보유하시는 분들, 과거에 그 달러를 보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는 위안화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이렇게 보유하시는 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위안화 관련된 얘기는 대체로 보면 중국과 관련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딤섬 펀드니 뭐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가져가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궁극적 문제는 위안화 절상이 될 때는 과연 환을 해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이 위안화 관련된 상품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환을 놓치시는 것이 중장기로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 차익도 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아니라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가도기적 상태에서 위안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환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환을 하지 않고 3개월 후에 위안화 환율이 당시 올랐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위안화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되고 위안화 관련돼서 금융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본인이 단기적인 캐피탈 게인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또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누리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중장기적에서 위안화 절상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이 금융상품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환을 해지하시지 않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권과 관련된 상품은 아마 이렇게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도 여건이 아직까지 타국의 금융상품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을 이렇게 선택하든 간에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환을 해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위안화 환율 상품을 어떤 쪽에 시기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오히려 위안화 관련된 상품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 재테크할 때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벤트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